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이후 광장에 선 청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고 실망과 분노로 숨죽인 시민들은 새로운 투쟁의 장을 열어젖혔다. 고요히 제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등장해 K-팝의 리듬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었다. 응원봉은 그것을 진 이들이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음을 뜻했다. 그 경험이 준 힘과 지혜로 그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지하고 최전선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왔다. 차갑게 얼어붙은 남태령에서 경찰 폭력에 고립된 농민들의 곁에 서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관저에 숨은 내란 수괴를 체포하기 위해 한강진에서 폭설의 밤을 버티었다.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이 청년들 중 누군가는 스스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가만히 있지 않기로 한 세대라 말했다. 특히 97년생들의 메시지는 더 가슴 뜨겁게 다가왔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대다수가 97년생이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 중 한 청년의 이야기에는 4월 16일만 되면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너무 아프다. 그 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너무 싫어 16년, 25년 광장으로 나갔고 거기서 만난 세월호 부모님들을 보며 잊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실천과 행동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 청년의 말처럼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 권리를 온전히 찾기 위한 실천들을 해 나가야겠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이번 내란 사태 때 발벗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며 우리는 더욱더 기성세대들인 우리는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힘껏 행동과 실천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누구보다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진심으로 외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첫 곡으로 4.16 합창단의 돌덩이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전부를 내걸고서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혁명 안에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이냐 뜨겁게 지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내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파이야이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뿐이야 난 말야 이야이야 똑똑히 봐 닭빛으로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차는 세상 누구 내게만 넘어지는 세상
오는 그런 세상 입시에 날 가두려 하지 하지마 들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바이려리야 끄떡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를 뜨면 난 말야 이려리야 똑똑히 봐 깎일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네 불덩이 뭐라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뿐인 나에게 내 전부를 내걸고서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내 전부를 내걸고서 걸어가리야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얻는 거야 언젠가 이야 이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커져라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드림투데이 5월 19일 기사 5.18 45주년 전야제 참사 유가족들 외침 유시연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45주년 5.18을 맞은 광주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연대했다. 유가족들은 광주 5.18 정신을 되새기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45주년 5.18 전야 행사가 열린 17일 광주 동구 금락로 일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어깨 한쪽에는 노란 종이나비가 얹어져 있었다. 이와 함께 노란색, 보라색 풍선을 든 시민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스에서 나눈 것들로 이 밖에도 리본과 팔찌 등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했다. 이번 전야 행사에서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스 바로 옆에서 나란히 부스를 운영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과 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한 관계자는 희생자 가족의 친척인데 오늘 무한항공기에서 유가족 총회가 열리고 있다 돕고자 나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가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어 가족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다. 사고 원인이든 진상이든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기억 물품을 나누던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거리로 나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라고 외쳤다. 참사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는 서로이기에 한 목소리로 서로에게 응원을 보내며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오후 4시 무렵이 되자 참사 유가족들은 행진을 준비하며 복동성 성당 앞으로 향했다. 행진대열 맨 앞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앞장섰고 그 뒤를 광주 정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따랐다. 이들은 행진 시작 전 발언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고 알리기 위해 전국을 걸었고 이곳 강주에서 5월 어머니들을 뵀다. 어머니들은 수십 년을 인내하시며 아픈 가슴으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월호 엄마, 아빠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건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보았듯 아직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며 유가족들은 5월 어머님들이 해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 밝히지 못한 진실을 향해 책임자 처벌을 향해 안전한 세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한강 작가가 던진 질문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1980년 5월의 강주가 2024년에 대한민국을 구했고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희생된 159명의 영혼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우리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강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숨결을 느낀다며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다시는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벽돌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유현수 씨는 국내 항공기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지만 어떠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혀지고 있다며 국제적인 감식 절차에 유가족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철저히 유가족을 무시하며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로웠다. 온전한 시신이 몇 구 되지 않은 처참한 사고로 아들, 딸, 동생, 부모님을 하루아침에 잃게 됐지만 우리 유가족들이 맞닥뜨려야 할 대상은 감당하기 힘든 강자들이었다며 우리보다도 더한 국가 권력의 외면에 힘들어했을 세월호와 이태원의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귀중한 자리를 내어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네, 이렇듯 우리나라에 반복되는 참사들로 인해 이렇게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주 항공 참사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듯 유가족들이 외롭다고 함께 해달라고 외치는 거에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제주 항공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제주 청소년인데요. 네, 제주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청소년 모임에서 총대장을 맡아 활동했던 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휴먼서비스 계열 2호학번 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FM에 나오면은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의 공통 질문입니다. 우리 김호님은 2014년 4월 16일 기억하고 있나요? 네, 저는 2014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구나. 네, 그래서 사실 그 14년도 당시가 기억을 나진 않고 나이가 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배우고 그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슬펐다는 것이 기억에 지금은 남습니다.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8살이었네. 근데도 그냥 계속 세월호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이어서 하고 계시고 있군요. 네. 네, 처음 어떻게 제주 기억관을 가게 되었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예, 제가 제주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음. 대안학교랑 기업관이 조금 인연이 있어서 거기서 리본도 계속 만들고 그래서 인연을 이어가다가 8주기 때 추모 행사를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고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추모 행사 이후에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추모 행사만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좀 넘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여져서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친구들이 선뜻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를 했어요? 네. 반대하는 사람 없었어요? 네. 대단하네요. 그 제주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청소년 모임의 줄임말이 세제모라고 하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제모라고 할게요. 그럼 세제모 활동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했었을까요? 네,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은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가는 모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리본 나눔 사업과 회원 사업, 그리고 제주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선상안전 모니터링 사업과 SNS 사업 등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대표도 바뀌고 다양한 고민들이 걸쳐지면서 지금은 제주에서의 더 많은 회원도 모으고 또 세제모를 많이 알리고자 리본 공방을 중심으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활동들을 하는데 이 세제모 청소년들이 세월호 참사 주기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기억식도 직접 기획하고 진행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획과 진행들이 잘 되었나요?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추모 행사를 오신 많은 도민분들이 정말 뜻깊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사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8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좀 어설프고 8주기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성장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혹시 기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평가를 했나요? 처음 8주기 때? 8주기 때 저희 사실 8주기 때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과 기획하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잘했다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부족한 게 엄청 많았을 텐데 뒤에서 그 많은 저희의 실수들을 어떻게 덮어서 저렇게 그 밖에 잘 포장해서 올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게 청소년들이 하면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대견하고 다 기억해 봐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럼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도 있을 텐데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주기 행사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너무 많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막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뭔가 앞에서 마이크도 잡고 이렇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내가 대표로서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할까 또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많은 회원들과 또 제 친구들과 또 기업관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에 어떻게 잘 어떤 내 행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면서는 조금 더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뭐 기억에 남는 것들. 네, 하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반 시민분들께 듣는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의 기억이 없는데 당시의 기억이 생생한 많은 분들이 저희가 활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와서 나 사실 14년도에 이랬는데 너무 활동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걸 듣고 정말 그 세월호 참사가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또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런 아주 작은 사연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주기 행사를 하면서 어쨌든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네. 홍보하는 과정에 그리고 또 무대를 풍성하게 하려면 어쨌든 또 공연자도 섭외해야 되고 인사말 할 사람도 섭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어땠어요? 그런 거 할 때는 사실
제가 전화하는 거 너무 응. 약간 저희가 다 같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 같이 모여서 응. 대본을 쓰고 응. 이렇게 대본을 앞에 두고 응. 한 명이 전화하고 응. 한 명이 여기서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는 그 많은 것들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또 사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쾌히 너무 그동안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같이 하고 싶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떨렸지만 되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거절한 사람은 없었어요? 네. 거절할 때 상처받고 막 이런데 그런 사람은 거절. 없었다고? 아유, 거절 야. 못하지. 거절 그 안 청소년이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거절을 하겠어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김원 학생의 신청곡 듣고 가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제 신청곡은요. 세븐틴의 같이 가자. 네. 네. 세븐틴의 같이 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줄어들고 하고픈 얘기들은 늘어나고 각자의 고민을 꺼내고서 나이를 하나둘씩 세어가는 우리들은 나를 꺼내어 보는 시간의 벽에 부딪혀 자나깨 나 용기가 넘쳤던 우리 어두워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낙심만을 흔들리는 낙심만을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그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똑같은 오전과 똑같은 노을 지는 하루가 예쁘지만 쳇바퀴를 도는 기분이 들어 보기 좋은 청춘이라니 내 말 알게 앞으로도 걸어가기 좋게 아무리 뭐들 못해라는 생각을 또 해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너무도 어두워 꺼내볼래 마음에 낙심만을 흔들리는 낙심만 답답해도 우리 함께라면 다 알지 못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그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지나치는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의미 없게 지금 우리가 잊혀진다면 쓸쓸할 것 같아 내 속에 그 어느 날 숨차게 지나가는 내일의 그 어느 날 세상이 반대로 돌아갈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그르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주 기업관에 가서 만난 세대모 청소년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고 대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이끌어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 부모님들도 훌륭하고 기업관의 대표님이야 또 기업직원님들의 응원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 처음 팔찌기 했을 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사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고 또 활동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천천히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은데 저희의 시행착오를 다 지켜보면서 충분히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시고 또 그냥 잘 된 좀 좋은 길로 가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셨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누구 세대모 말을 해줘야지. 어쨌든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 세제모 활동을 한다 할 때 어땠어요? 반대 안 했어? 부모님들은 응원해 주셨어요. 오. 반대 안 했어요, 엄마들? 네. 거기 있는 학생들 다? 네. 대단하다. 그리고 어쨌든 세월호 기업관까지 오려면 또 교통편도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부모님들이 다 데려다 줬어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품앗이 하듯이 저희 부모님 차례다 이러면 제 부모님이 한 바퀴 돌아서 친구들을 다 태우고 기업관에 훌륭하시다. 가는 게 이렇게 따로 가지 않고 부모님들이 잘 합의해서 저희를 많이 교통으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나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되게 거기 훌륭하시네. 기업관에 계시는 저기 대표님 신동훈 대표님 이야기도 해주고 네. 박은영 쌤 이야기도 좀 해주고 신동훈 한번 해보세요. 대표님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은영쌤이나 늘 저희가 진짜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뭔가 부탁드려도 정말 다 해주시고 또 정말 저희 진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실수인지 몰랐을 그 많은 것들을 다 괜찮다 하시면서 주시고 은영 쌤이 맛있는 밥도 해주죠. 네. 맛있어요? 네. 정말로? 네. 제주도에서 네. 학생 생활 하다가 대학교를 여기 서울로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래 떨어졌을 텐데 부모님 안 보고 싶어?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부모님이 짐 이렇게 올려주려고 같이 대학교 첫날에 같이 왔는데 그때 룸메 언니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서 어떡해. 울었죠? 조금 울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네. 지금 사실 맨날 전화해서 늘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엄마랑? 네. 아빠랑도 조금 하는데 초대해요. 엄마 아빠 서울로 오라고 그래갖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전화는 자주 해요? 네. 동생이랑 있어요? 형제는? 동생은 아래로 남동생이 2명 있습니다. 남동생들 자랑 좀 해줘봐요. 남동생들은 소개 좀 굉장히 시켜줘봐. 착합니다. 착해요? 어떤 면으로? 제가 사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에 대한 칭찬을 해달래 라고 해서 물어봤거든요. 동생이 뭐라고 말해달라고 했냐면 자기는 잘생기고 착하고 누나가 해달라는 걸 모두 해주는 동생이래요. 그래요? 지금 몇 살? 지금 막내가 중1, 둘째가 중3. 다 컸네. 네. 근데 우리 지금 원희 학생은 이제 아가씨가 다 돼가는데 화장도 하고 좀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 좋을 텐데 얼굴이 그냥 꾸미지가 안 해서 너무 순수하고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세제모 활동을 이제 원희가
대장 맡다가 네. 원희 또래 친구들이 다 이제 저기 하고 동생들이 맡고 있죠. 네. 동생들이 맡은 거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사실 대학교 결정이 좀 갑작스럽게 나서 대학교를 이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발표가 12월 거의 막일에 나가지고 되게 급하게 세제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뭔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했던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지금 친구들이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뭔가 생각과 함께 그래도 제주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제가 그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많은 단체들에 가서 리본도 나눠주고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응원하고 또 너무 동생들인데요. 진짜 한 살 차이긴 하지만 너무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친구들은 지금 원희 또래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갔죠 아직. 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한 이유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빨리 찾게 되어서 다행히도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공부보다는 조금 더 제 진로와 가까운 공부를 좀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대한 결정도 빨리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로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네. 좋은 직업을 선택하셨네요. 그래서 대학생활 딱 들어가니까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많이 사귀는지 사귀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술을 못 먹어서 대학교 그 초반에 OT도 엄청 많이 가고 술자리가 엄청 많은데 거기를 아예 못 갔어요. 그러고 딱 개학날에 가니까 이미 다 친구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는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말도 걸어주고 이렇게 같이 다녀주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나이가 언니잖아. 네. 응? 언니라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제 많이 적응했겠네요, 생활을.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가장 아침잠이 많아서? 네, 아침잠이 원래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대학교 오고 나니까 그래도 제주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랑 생활하니까 네.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긴 또 혼자니까 그러면 기숙사 생활하는 거죠? 네. 어때요? 기숙사 생활 재밌어요? 네, 기숙사 생활 재밌습니다. 거기도 요즘에도 통금 시간 같은 거 있어요? 네, 저희는 12시 반 통금 시간입니다. 그래도 되게 늦게까지 네. 많이 자유스러우셨네요. 제주에는 언제 내려가요? 제주에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 보려고 했었는데 제주에 내려가면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저는 금요일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에 올라가면 일요일 날에 다시 내려야 돼서 진짜 잠만 자고 와야 돼서 한 달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저번에 시험 기간 때 시험 중간고사는 거의 다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고 시험 기간에 내려왔고 이제 종강하면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서울도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서울도 투어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이 성년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네. 꽃을 들어봤어요. 성년이라고 받았다고. 네. 그런 20살이 돼야 받는 거잖아. 일찍 받았네? 선배님이랑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선배님이 점심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꽃을 오늘 성년의 날이라고 주셨어요. 그럼 우리 김원님은 어떤 청년이 되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제가 청소년 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라는 고민과 또 이런 인터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늘
제가 해왔던 많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이 기억하겠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함께 활동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정말 실천하고 잘 지켜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훌륭한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광장에도 나와서 우리 만났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광장에 나갈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광장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 네. 네. 또 뛰어나올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어때요? 이번 이 파면 광장에서의 느낀 점 같은 거는 파면 없어요? 광장에서 사실 꽤 오랜 시간 광장이 지속됐었는데 저는 제주에서 꾸준히 참여하다가 대학교 올라와서는 또 여기 광화문에 많이 갔었는데 제주에서는 정말 사실 공간이 가까워서 정말 매일매일 나가기도 하고 정말 계엄 이후에 2주 정도는 매일매일 집회가 열려서 그때 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계엄 후에. 그러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만 나가고 늘 나왔던 사람만 광장에 나오니까 뭔가 내가 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고민도 솔직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많이 나와주신 분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활동해왔던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서 저는 힘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하지만 그와 별개로 너무 길었어요. 겨울이었잖아요. 너무 춥고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다 감기 걸려서 친구들끼리 진짜 다 감기 걸렸는데 아니 안 끝나니까 저희끼리 진짜 교통비도 청구해야 되고 병원비도 청구해야 한다 이러고 와서 대학교로 왔는데 여기 집회는 정말 규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말 처음에 이제 여기로 와라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이 왔는데 저는 시간에 맞춰서 나갔거든요. 2시에 시작이면. 근데 2시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어서 그 무리를 못 찾아갈 뻔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서울의 집회는 1시간 일찍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일찍 가는데 일찍 가면 사실 그 하루를 다 써야 한단 말이죠. 학교에서 거기까지의 거리가 꽤 있어서. 하지만 그런 시간을 투자했던 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그 경험이 너무 좋았고 또 결국 이겼잖아요. 그렇지. 저 이기는 순간에 그곳에 같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서 다들 우는 거 보시고 저도 울진 않았지만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안 와도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 청년들의 힘이 컸죠. 맞아. 제주에서는 최대 모여도 2,000명인데 네. 여기는 몇몇 명. 몇십 배가 되는 정말 대단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겨울과 또 여기 육지에서의 겨울은 어때요? 제주에서의 겨울이 정말 춥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너무 추워요. 더 추워. 원래 제주도가 더 추운 거 아니에요? 제주도가 따뜻하죠. 남쪽인데. 네. 바닷바람이라 더 춥다고 여름에는 생각했는데. 조금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데 이제 지금 그럼 계절별로 이렇게 적응이 됐어요? 아니요. 아직 저는 추워요. 아직 여기에 겨울밖에 안 나와. 아, 겨울하고 봄밖에 안 그랬나?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몇 년 된 것 같아. 이제 3월에 입학했다고요. 아, 그래요? 네. 3월. 네, 이렇게 세제모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면 세제모 청소년들 아직 그 친구들이 제주에 남아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친구들은 어때요? 대학 갈 친구들이 있나요? 대학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고 사실 엄청 어려졌어요.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아직 대학교에 대한 고민보다는 조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또 그 운영진도 고등학교 1학년이라가지고 원희 친구 또래 네.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가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원희 친구들은 원희 보고 이제 다 탄력 받아서 이제 많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공부를 제일 안 해가지고 친구들 중에 저는 열심히 이제 하루에 조금만 하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라고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 보고 공부 좀 해야겠다라고. 친구들도 이제 다 서울 올라오고 싶어서 공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네, 서울 그죠? 올라오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제주에서 좀 남아서 제주에 대학교 갈 친구도 있고 아직 계속 고민하는 친구도 있고. 원희는 왜 육지로 오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육지로 오고 싶다라는 건 없었는데 어. 제가 수능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수능을 조금 첫 경험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를 좀 선택하고 싶었는데 제주에 있는 대학교는 수능을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원서를 쓸 당시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경험 삼아 한번 조금 최저가 없는 학교들로 좀 추려서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넣었는데 합격을 해서 갈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오게 됐습니다. 원희는 대안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정말 부모님들이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럼 네. 고향도 그럼 제주도예요? 네, 태어난 저 곳도? 태어난 곳은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1년 안 살아서 제주 왔어요. 바로. 네. 그렇구나. 그 일반 학교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대안학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이렇게 절대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아마 뵀으면 진짜 다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1학년 때 사람들한테 말도 못 걸고 너무 소심하고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학교에 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학교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어가지고 저는 학교에 진짜 졸업 때까지 무조건 난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졸업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만큼 선생님들이 훌륭했군요. 네. 거기 교장 선생님 자랑도 좀 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저희 교장 선생님요. 저희 보물섬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아이들을 가르쳐서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들에게 맞는 저에게 맞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방식이 다 달라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많이 고생하셔서 저희가 너무 힘들게 했는지 많이 몸도 안 좋으신데요. 많이 쉬면서 지금 또 제 동생들 선생님이세요. 그렇지. 동생들도 대안학교 네. 갔어요. 그래서 되게 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선생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최근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승의 날 때 또 여행을 가 계셨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또 이제 여행도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영상 편지 보냈어. 영상 편지 어쨌든 원희가 이렇게 보물섬 대안학교에 대해서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 학교가 얼마만큼 그리고 그 안에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청취자분들도 어쨌든 자녀들 키우고 있고 또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제주의 보물섬 학교를 자랑해서 네. 제주의 보물섬학교 저희 학교 좋아요. 네,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저희 학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일단 9년제 과정이고 저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졸업을 했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사람 생명 공동체라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나 이런 많은 사회적 참사들을 저희는 사람의 관계로서 그리고 또 공동체의 가치 이런 연대의 가치로서 많은 어떤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건 제가 배워왔던 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고 곧 실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많은 배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배웠으면 당연히
촛불을 들고 가야 하고 당연히 뭔가 기회가 있었을 때 리본 만들기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했던 그런 학교였고 또 사실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하는 것이라서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법, 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아, 정말 일반 학교들이 이렇게 경쟁하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친구들과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육 자체가 일반 학교에서는 그게 대학 입시 위주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대안학교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하는 것에 정말 아이들을 너무 훌륭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이런 대안학교가 저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지원해서 좀 더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대안학교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아직 대안학교에 국가가 지원하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새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되면 우리 이런 것도 좀 요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안학교 다니는 학교 지금 후배들이 되겠네요. 네. 응원 한마디 지금 다니고 있는 저희 후배들한테. 이렇게 내가 사실 최근에 또 그 친구들을 보고 왔어요. 학교 가서. 근데 정말 그 친구들도 사실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건 일반적인 어떤 삶을 이제 포기하고 좀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고 정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그냥 일반 학교를 가야 하나? 왜냐면 내가 이렇게 대안학교를 나와서 내가 대학을 다 가라 그러는데 대학을 진짜 가야 하는 건가?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내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진로가 있든 없든 이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라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한테도 이렇게 고민이 든다라는 걸 되게 많이 말해주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를 가지 않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를 그 친구들이 앞장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너무 말해주고 싶고 그 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대안학교를 보낸 부모님의 마음과 또 그 친구들의 후배는 또 걔네를 보면서 내가 굳이 고등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굳이 대학교 안 가도 잘 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졸업한 친구들이 대학 생각이 다들 없다 그래서요. 제가 아무 말 없이 대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 없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길래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럼요. 꼭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굳이 돈 들여서 그죠?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알바. 처음이죠. 네. 입지 올라와서. 어때요? 알바 사장님이 진짜 너무 다행히도 제가 대학교 와서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사장님이 정말 잘 알려주십니다. 정말. 네. 막 처음에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쓰는 것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다음 알바할 때는 이런 거 잘 봐야 된다고 하면서 알려주고 제가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알바 가고 일주일에 2번 가는데 한 2주 정도까지는 막 이렇게 계산 안 했는데 손님이 가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빵꾸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그 매대가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세구나. 네, 정말 많이 사고를 쳤는데 지금은 나름 능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음 차근차근 네. 알려주는 사장님에게도 굉장히 고맙네요. 아니고 감사합니다. 일 못한다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험이 맞아요. 없는데 그죠? 음. 네, 네 그렇군요. 편의점 알바, 네. 편의점 알바가 저녁 시간대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위험한 일도 많고 저녁 시간이 아니어서 네. 다행이네요. 네. 딱 오전에. 오전만. 네. 그래도 오전 때도 또 사람 없는 시간에 또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조심히.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음. 지키면서. 아이고 그래도 부모님 떨어져서 또 육지에 와서 대학 생활을 또 기숙사 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정말 좋네요. 대견해. 제주에서 만났던 세대모 청소년으로 만났던 우리 원희가 그러니까.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육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몇년 있어. 전에 그러니까 얘기 때 봤는데 대견해 죽겠네 진짜. 우리 엄마들은 또 이렇게 아. 청소년들을 보면 너무도 다들 이쁘고 그러네. 자랑스러워합니다. 맞아요. 아유 우리 훌륭하게 자란 우리 원희.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네. 벌써 시간이 더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 우리 라디오 녹화 이렇게 해봤는데 네. 소감 어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세제모를 그만하게 된 이후로부터 음.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건데 일단 너무 그래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없어, 제가 없어. 너무 잘해. 이 인터뷰 질문도 너무 오랜만이어서 다시 생각한 아주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고 또 제가 인터뷰 한다는 사실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말해가지고 정말 너무 떨렸는데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청년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나가고 이거 저기 받으면 꼭 그 친구들, 저희- 엄마한테, 부모님한테도 보내주고 막 꼭 들어보라고 해주세요. 선배님들한테 이제 그때 같이 그때 대국민 대회 때 세월호 참사 때 같이 갔던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 선배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꼭 들어보라고 해주세요. 아휴, 네. 우리 원희 만나서 즐겁게 오늘 녹음했네요. 응원합니다. 네. 훌륭하게 감사합니다. 크고 있습니다. 네, 스쳐보면 흠만 보이고 머물러 보면 결도 보인다.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한 걸음 멈춰 바라볼 때 사람도 사물도 그 나름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겉만 보지 말고 네, 안 속속들이 좀 잘 내면을 좀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희도 네, 지금 대안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또 모토대로 그곳에서 가르쳐준 모토대로 사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되는데 공동체에 되는데 일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희가 신청한 곡이 있죠? 한번 소개해주고 우리 인사드릴게요. 네, 마지막 신청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프리지아입니다. 네.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리지아 꽃은 아직 피지 않아도 그대의 향기는 아직 내겐 남아요. 햇살 밝은
다시 만나면 그땐 내게 그 꽃을 선물해 주세요.